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과정을 결과로 입증하는 홍세무사 왔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조회수 잘 나온 이벤트로 제가 한 번 더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는 게 인생 최종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약간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구라는 곳에서 인류가 갇혀 있는 것보다 화성이라는 새로운 식민지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로운 별을 개척했을 때 인간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지구가 바뀌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도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지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새로운 별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을 때 그거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현재 상장돼 있지만 제일 주력하는 기업은 역시나 스페이스X예요.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4년 이내에 상장을 될 거로 보는데 스페이스X가 현재 평가받는 금액이 600조에서 70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이 있냐 없냐를 했을 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그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냐면은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게 이 미래 땡땡으로 시작하는 기업이 있죠. 그러면은 이 미래 땡땡 기업이 어디냐 이걸 보면 제가 뉴스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생각보다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찌감치 스페이스X에 투자한 미래에셋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일하게 스페이스X의 기회를 받아서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래에셋 그룹은 2022년부터 해서 총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우주 테마 기업으로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셋 증권이 현재 계속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 우주항공으로 미래에셋 증권이 분류가 돼가지고 5조짜리 기업이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X에 유일하게 투자한 기업으로 우주항공으로 분류가 되면서 현재 유일하게 한국 기업 중에 보시면은 유일하게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향후적으로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이제 스페이스X를 봤을 때 유일하게 이 기업이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대하셨던 분은 있으면은 이제 뭐 약간 실망스럽긴 하시겠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유일하게 정확히는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이제 유수 호스텔에서 첫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던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4,000달러 가지고 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서 중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행자 수표를 2,000달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에론 머스크 아버지 할 때. 근데 이 에론 머스크의 2,000달러 여행자 수표는 이동 중에 잃어버렸대요. 여행자 수표. 그래가지고 사실상 2,000달러 가지고 이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사람인데 첫 직장을 어디서 가졌냐면은 육촌이 있었어요. 육촌 친척. 육촌 친척이 거기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6주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그게 캐나다에서의 이제 인생 첫 직장이죠.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곡식 통을 청소하고 그리고 헛간 등을 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첫 직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육촌 농장에서 일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캐나다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8살 때 새로운 정보를 듣고 뭘 들었냐면은 이제 밴쿠버에 시급이 아주 높은 막노동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장소로 정한 게 이제 밴쿠버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로 옮겨서 시급이 이제 그 당시 돈으로 시간당 18달러 주는 시급이 높은 제재소라는 곳에서 보일러 청소를 하는 게 두 번째 직장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 제재소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왜 익숙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나무들을, 캐나다는 어쨌든 자연 환경이 엄청 좋은, 이제, 숲이 많은 국가로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런 나무들을 공장에서, 거의 완전 막노동이죠. 요 추리닝복 중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제재소에서 나무 장제를 할 때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를 청소하는 일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제 스팀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1900년대에 이제 뭐 저희 갇혀가지고 노동하는 느낌으로 계속 몇 달 동안 일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8살 때 두 번째 직장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노동으로 돈을 꽤 모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드디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생활고가 견디지 못해, 꿈의 나라인, 그 당시에 꿈의 나라, 지금 꿈의 나라 아니죠, 캐나다. 요즘 캐나다가 엄청나게 안 좋은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자세히 한번 드려볼게요. 이 캐나다가 지금 고소득자들은 캐나다를 엄청나게 떠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정석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은. 어쨌든 남아공 메이 머스크 출신인 남아공도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결심했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제 서로 가족끼리 모일 거냐를 상의했을 때, 몬트리올은 불어를 쓰는 국가예요. 국가가 아니죠. 몬트리올은 무슨 불어를 쓰기 때문에 안 되고, 다 같이 토론토로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이 머스크 합류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 토스카도 남아공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합쳐져서 3명이 원룸, 침실이 딱 한 개 있는 원룸에서 이제 모여서 토론토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18살 말쯤, 그러니까 19살쯤 될 때쯤이죠. 그래서 이제 원룸형 아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와 메이 머스크, 그 토스카가 이제 원룸을 얻어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토론토에서.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막노동을 이제 멈추고 여동생과 어머니가 왔으니까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토론토 사무소에서 3번째 직장을 갖게 됩니다. 요 3번째 직장. 요게 3번째 직장. 요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게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인턴 생활. 급여는 높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도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에이전시와 다이어트 컨설턴트로 토론토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토스카는 노는 걸 좋아하는 거로 이제 유명한 여동생인데, 토스카는 뭘 했냐면은 햄버거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일화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메이 머스크, 그리고 토스카 머스크, 이 3명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으며, 그리고 4일은 꼭 야간까지 했어요. 왜냐면은 야간 수당이 있었거든. 그래서 3명이 한 4개월, 3개월 가까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던 거죠. 원룸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행인 거는 이제 그때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 생활하면서 틈틈이 책 보기와 컴퓨터를 했는데, 중요한 일화가 이게 뭐냐면은 토스카는 이때도 10대였어요. 10대. 10대 이제 토론토로 넘어온 건데, 노는데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스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스카는 현재 헐리우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토스카는 되게 노는 거를 10대 때 아주 좋아했었고, 일론은 사회성이 아주 떨어져서 친구도 하나도 없었던, 뭐 이런 이제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였는데, 중요한 일화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혼자 있기 싫은 날이면 토스카에게 자기 좀 같이 놀러 데려가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클럽이나 파티의 문화를 처음 접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스카가 이제 절대 자기한테는 아는 척 하지 말고 따라오려면 따라와 하는데, 이제 웃긴 얘기로는 책을 가지고서 클럽이나 파티에 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냐면은 클럽이나 파티는 책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사회성 없는 뭐 이제 꿈만 있는 독특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살이 됐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룸 아파트에서 이제 3룸으로 이제 월세로 이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머스크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1980년대 이때쯤에는 이제 대학교라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능 같은 SAT를 보고 엄청 공부를 잘하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그나마 이제 그 점수에 맞는 대학교 2군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는데, 2가지 대학이 뭐냐면 워털루 대학교와 킨스 대학교였어요. 이 워털루 대학, 킨스 대학. 이 두 대학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때부터 인생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일론 머스크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이랑 퀸스 대학교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워털루는 공학 공부하기는 좋았어요. 근데 여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는 사교성을 기르고 싶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싶은 거야.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전략이 들었어. 그래서 워털루를 버린 이유는 거기는 공학 공부는 좋은데 여학생이 없어서 여학생이 많은 퀸스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퀸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내 녀석들하고 어울리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이게 19살 때의 전략. 이때에 퀸스 대학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부인인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것도 이제 퀸스 대학의 전략이 먹힌 거죠. 이게. 만약에 워털루 대학으로 왔으면은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존재하지 않았죠. 참고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자녀 수는 14명이죠. 근데 14명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명은 지금 최근에 나온 건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일론 머스크의 정자를 기부받아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친자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인정은 안 했어. 근데 13명까지는 인정을 한 거지. 그리고 결혼을 한 정식 부인은 2명. 저스틴은 어쨌든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국 배우인 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여성은 2분. 나머지 분들은 결혼 안 하고 이제 정자를 기부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자친구로서 아기를 가진 분도 있죠. 이게 잘 모르시는데 요즘 그 정치 인터뷰할 때 X라는 이제 아들을 자주 데리고 나오잖아요. X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누구냐면은 캐나다 출신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와 사귈 때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이 X라는 아들은.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우주나 이런 데 엄청 관심이 많대요. 나이가 제가 알기로 한 5에서 4살 정도인데 우주와 화성 이런 데에서 비상학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일론 머스크가 이 아들을 엄청 편애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 이후에 새로운 멀티플래닛을 개척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 거를 이미 계약서와 서명으로 다 주주총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아들을 키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재산은 이미 이들에게 주지 않는 거로 주주총회에다 제출을 해놨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한 일론 머스크 내용이 이제 다음 편이 될 건데 그 다음 이후에는 드디어 사업 얘기가 나와요. 이제 첫 사업인 집이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제가 대학교 생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그 전략 우리는 이제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분을 만나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다음 편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홍세무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